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유림 지도자나 국가 발전에 공헌이 큰 사회 지도자를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YBS 유교방송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서정택 성균관 전례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의의 의미와 제례와 상례 등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유림 여러분에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 전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정택입니다. 유교TV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입고 계신 옷이 한복인가요? 예. 네, 그 옷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날이 가까워져서 우리 고유에 오신 한복을 입었습니다.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두루마기를 착용했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께서 입은 옷을 보니까 과거의 설날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때 어른들은 대부분 그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서양에 오신 양복이 우리의 일상복과 예복이 되었지만 한복이 우리 고유의 옷입니다. 한복 입기가 무형유선으로 지정된 바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고유한 옷인 한복 입기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옷인 한복을 우리가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설과 추석 등 우리의 고유 명절과 좋은 날이면 한복을 입는 모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복은 결혼식 때 입은 이후에 입지 못한 것 같은데 저도 한복 입기에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례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전례는 일정한 의식을 말하는데 유교 정단에서 행해지는 의례를 거행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각 종교마다 의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와 불교 등 타 종교에서도 의례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의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유교의 주요 의례로는 석전, 또 분향, 고유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석전대제와 같은 그 유교 의례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석전은 성균관과 향교 대성전에서 봉행하는 의례로 매년 봄과 가을에 거행합니다. 분향은 음력 초하루와 보름마다 봉행하며 고유는 수시로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아뢰는 의례입니다. 네. 종묘대제하고는 다른 거죠? 예. 종묘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으로 흔히 드라마를 보다 보면 사직 종묘를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듯이 종묘에서 거행하는 것을 종묘대제라고 하고 사직단에서 거행하는 것을 사직대제라고 합니다. 성균관과 향교 대성전은 공자를 위시한 유교 성인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기에 문묘라고 하며 성인의 숭고한 공덕을 기리기 위해 봉행하는 의식을 석전이라고 합니다. 특히 성균관에서 봉행하는 석전은 전승된 예를 중심으로 문묘 제례악을 연주하고 일무를 추는데 예와 음악과 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형을 보존하고 있기에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6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습니다. 네, 석전은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이군요. 네, 그렇다면은 위원장님께서는 성균관 석전 봉행 시 어떤 일을 맡고 계시는지요? 네. 석전을 봉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봉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의료보증에 맡고 있고 재관들이 입지해서 거동을 익히는 즉 섭이 등을 지도를 합니다. 석전 봉행 당일 집례를 맡아 창호를 합니다. 위원장님께 사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살펴본 바로는 중견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서시 대종회에서 문중의 일도 종사하시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국가무형문화재 석전대제도 이수하시고 그다음에 사직대제도 이수하시고 종묘대제도 전수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제 고향은 대구 현풍입니다.
학교 인근에 문묘에 봉안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학자 한원당 김경필 선생의 종거가 있고 또 현풍각시 집성촌인 12정려가 있는 솔대 인근 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소풍을 다닌 곳이 주로 도동서원이나 쌍계서원터, 한원단 선생과 일두 선생이 우위를 다지던 제일강산과 인효정 등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다가 유교중앙본부인 성균관을 찾게 되었고 전통 유교 문화를 개성하는 교육과정이 있음을 상담받아 한문 지도사 과정, 전래사 과정을 수료하고 평생교육원 전통예술학위 과정을 5년 만에 거쳐 석전대제 이수자가 되었으며 사직대제 이수자, 종묘대제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 문화는 결국 네.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이 담기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것을 개성 발전시키는 막중한 책무를 위원장님께서 맡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유교 문화를 지킨다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네. 최근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가 상가에 보내는 부조금, 네. 부조금을 5만 원으로 한정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부조금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인데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 하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성균관과 협의하에 발표한 것인가요?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성균관과 합의된 내용이 아닙니다. 성균관과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고요? 예.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관에서 의례정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례 정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먼저 재래 문화 개선이 시급하여 올바른 차례 보급을 위해 2022년도부터 추석과 설날 때 차례 간소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성균관장님을 배제한 채 의례정립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발표를 해서 논란이 있었고 표준 제사 절차를 발표하기 전 전례위원회 연구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발표하기로 하였지만은 그렇지 않고 왜곡된 제사 절차로 유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림들과 국민들은 성균관에서 발표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균관과 전례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유교 의례를 성균관과 협의 없이 진행을 하고 발표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죠? 네. 예. 전통의 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을 벗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는 때의 마땅함을 따르는 것으로 당연히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춘추자전에 보면은 예는 백성을 가전하게 하는 것이고 예는 나라의 줄기이며 예가 행해지지 않으면은 위와 아래가 서로 어긋나게 되었거늘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그러나 행식은 변화하더라도 그 정신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행할 때는 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정성이 예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예. 위원장님, 관운상제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는데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사람이 누구나 살아가면서 거쳐가는 의례라고 해서 통과 의례라고 하는데 관례, 혼례, 상례, 제례의 네 가지라고 해서 사례라고 합니다. 통과 의례의 형태는 다르지만 세 개의 공통입니다. 네,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줄여서 관운상제라고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관례는 아이가 성장하여 어린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남자와 여자에게 어른의 옷을 입히는데 남자에게는 모자를 씌워준다고 해서 관례라고 여자에게는 댕기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아준다고 해서 계례라고 합니다. 이를 관계례라고 하며 성년식에 해당됩니다. 네, 관례와 계례는 성년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예. 의식이겠네요. 예.
네, 이때 초례라는 것이 있는데 술을 내려 제사를 하는 의례입니다. 초례는 작주, 신에게 술을 올리는 일만 하고 수작, 잔을 돌려받지 않는 것이 제사입니다. 관례에서 초례를 한 것은 천지 신명에게 어른으로서 서약을 하게 하고 술을 마시는 예절을 가리키는 의례를 행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초례를 하는 것은 종교적 기원이 담긴 것입니다. 즉, 술 마시는 의식을 거친 후 별명인 자를 지어주어 동등한 어른으로서 존중합니다. 관례와 계리를 한 후에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결합을 의미하는 혼인례, 즉 혼례를 합니다. 네. 혼례하면 결혼식을 말하는 것인가요? 다릅니다.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의식을 치르는 것을 혼이라고 하는데 장가든다고 하죠. 네. 여자가 남자의 집에 가서 의식을 치르는 것을 인이라고 하는데 시집 간다고 하죠. 네. 예. 남자가 장가가고 여자가 시집 가는 것을 합해서 혼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처럼 혼인은 남녀의 사회적 결합임과 동시에 평등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시집 간다, 장가든다 말이 익숙한데 네. 결혼이 아니라 혼인이라고 네, 사용을 그렇죠. 해야겠네요. 그래야 되죠. 네. 그럼 관례, 혼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상례는 무엇인가요? 예, 상례는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갈무리해 장사를 지내며 가까운 친척들이 일정 기간 슬픔을 다하는 의식 절차입니다. 전통적으로 입는 상복의 종류와 상복을 입는 기간 등으로 분류하는데 친소후박, 즉 친족의 관계가 가까운가 먼에 따라 입는 상복이 달랐습니다.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 하는 게 맞죠? 예. 복제란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하였을 때 혈전의 친소에 따라 일정 기간을 건신하고 예도를 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의 제도는 첫째 최복으로 외관상, 그 외관상은 이제 아버지 상입니다. 네. 외관상에는 참채 3년이고 내관상, 이는 어머니인데 내관상에는 제채 또는 자채라고도 해요. 그 3년입니다. 둘째로는 기년으로 장기와 부장기가 있는데 1년이고 셋째로는 대공 9월, 넷째로는 소공 5월, 다섯째로는 심화 3월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례가 있습니다. 후손들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사, 명절에 지내는 차례 등의 제례가 있습니다. 네. 이 위원장님께서 그 관원 상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날 관원 상제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지키고 있다고 물어봤었는데 모호합니다. 자, 관원 상제는 각 가정의 집에서 했는데 지금은 제례를 제하고는 대체로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혼인례는 웨딩홀에서 또 상례는 장례식장에서 하고 있죠. 그나마 제례는 집안에서 지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빈번하고 제사 때문에 가정의 분란이 일어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앞서 질문 드린 내용 중에서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가 상가에 보내는 부조금을 5만 원으로 한정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은 정선된 마음이며 마음의 표시는 성의이므로 형편에 맞게 하면 됩니다. 금액을 한정해서 발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이웃에서 상을 당하면은 부조로 죽을 끓여서 갖다 줬는데 그 이유는 상조가 너무 애통해하여 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상례의 본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는데 그렇다면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가 공개한 카드 뉴스에는 조문 순서와 예절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방목록에 기록을 하고 상가에 갔을 때, 그 다음에 부조금을 전한 뒤에 조용히 고인의 영정 앞에 고개 숙여 묵념을 하고 제상 앞에 향로를 올려놓은 작은 상 앞으로 나가서 이제 꿇어 앉아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술을 올리는 등의 절차를 전통적인 예법으로 했는데 그게 맞는 예법입니까? 그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도
유교와 무관한 단체가 아닌데 올바르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주와 영정은 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과거에는 재단에 고인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인 신주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사진이 보급되면서 영정사진이 이를 대신하게 된 것으로 둘을 한꺼번에 놓을 필요는 없다며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전통 상례와 무관한 관행을 지향하고자 제안했습니다. 황당한 주장입니다. 신주와 영정 중 하나만 설치하고자 운영한 것은 신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중에 죽은 이의 혼백과 사진 등을 모셔두는 의례 공간을 영자 또는 빈소라고도 하고 이때 설치하는 것을 혼백상입니다. 신주 모신다듯이 한다는 말처럼 과거에는 상례를 당하면 집집마다 빈소가 있어 신주를 모시고 있었지만 지금은 신주를 모시는 집안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가래에는 신주를 만드는 과정 중 제주의식 절차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집사자가 영자의 동남쪽에 탁자를 서쪽을 향해 설치하고 그 위에 배루와 붓 그리고 먹을 놓는다. 탁자 맞은편에는 대야와 수건을 놓는다. 주인이 그 앞에 북쪽을 향해 서면은 축은 손을 씻은 다음 목줄을 내와 탁자 위에 눕혀 놓는다. 그러면은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의 손을 씻고 서쪽을 향해 서서 죽은 이의 제기, 명호,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봉사자의 이름을 차례로 씁니다. 제주하기를 마치면은 축은 목줄을 받들어 영자에 놓고 혼백은 상자 뒤에 넣어 그 뒤에 둔다. 이어서 제주제 또는 평토제라고 하는데 지내는 절차는 향을 피우고 술을 따라 올린 다음에 축판을 가지고 주인의 오른쪽에 꿇어앉아 충문을 이룬다. 읽기를 마친 다음 그것을 품고 일어나 자리로 돌아온다. 주인은 재배하고 슬픔을 다해 곡하고 그친다. 신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신주와 영정은 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고 한 발언은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지나칩니다. 또한 완장은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가 제정한 이래 준칙에 따라 확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 사람 편람에 보면 완장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생각했는데 올바른 용어와 상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제례 간소화도 발표도 있었는데 문제점이 있었겠네요.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에서 2023년도 가을에 전통제례 보존 및 현대화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이 또한 성균관과 협의된 내용은 아닙니다. 현대화 제사 권고안에 명문종과의 진술을 참고하여 기제사와 묘제의 진술을 권고했는데 참고한 종가는 어떤 종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일을 두는 줄에 식혜와 포를 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절차를 보면은 전통을 무시하고 제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 절차에 보면은 제주가 향을 피우고 모사기에 술을 3번 넣어 붓고 난 뒤 제사 참가자 모두 2번 절을 합니다. 이후 1번 올리고 충문을 읽은 후 묵념을 합니다. 다시 제사 참석자들은 2번 절하고 상을 정리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어안이 번거합니다. 술을 1번 올리고 그치고 묵념을 한다고 하면은 숟가락을 꽂는 것인지 안 꽂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문종가의 제사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성균관과 협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정립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기를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참으로 심각합니다. 위원장님, 기제사와 차례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것을 기제사라고 하며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지내는 것을 차례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돌아가신 날에 지내면 기제사, 명절에 지내면은 차례. 예.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제사와 차례의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 기제사는 매와 갱, 즉 밥과 국을 올리며 올리는 가짓수가 많은데 집안의 형편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축문을 읽고 술을 3번 올리는데 삼헌이라고 합니다. 차례는 매와 경을 올리지 않고 시절 음식을 올리며 술을 1번 올리는데 단헌이라고 합니다. 네. 차례에서 시절 음식을 올린다고 하시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설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을 올리면 됩니다. 네. 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대추는 씨가 하나여서 이제 임금을 상징한다고 하고 또 밤은 세 개라서 삼정승 이런 말을 들었는데 또 홍동백서, 조율 이 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예, 그건 예서에는 근거 없는 말로 민간에서의 속설입니다. 네. 예서의 상차림에 특정 과인을 표기하지 않고 과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제때 구할 수 있는 과일을 장만하여 올리면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까? 네, 지금까지 그 유교 의례와 전통문화 개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서정택 전례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모시고 유교 의례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새해 득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고유명절은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은 수기 안일을 통해 상생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소인임이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군자입니다. 군자다운 마음 자세로 모든 일의 유교 발전을 위해 합심한다면 유교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설날 차례를 잘 모시고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정택 전례위원장을 모시고 전례에 대해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